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은 패키지 반도체 PCB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게 삼성전기와 대덕전자입니다. 이게 삼성전기와 대덕전자는 커플이에요. 쌍쌍 커플이라서 여러분들이 쌍쌍과 못듯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 일본 업체가 뭐다? 삼성전기고 넘버2가 대덕전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챗 GPT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고 AI, 인공지능,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면 그만한 성능이 따라주는 서버도 존재해야 되고 장비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체잖아요. 바로 이런 분야들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패키지 반도체 PCB 산업도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건 이 두 회사를 살펴보고 그 따라오는 과정들 또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가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패키지 반도체 PCB 그러면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PCB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FCBGA 같은 경우는 서버 CPU, PC CPU, 그다음 전장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FCCSP는 스마트폰 AP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SIP는 통신칩이고요. 그래서 이 주력이 보통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주로 생산하는 기업을 정리해 보면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대부분의 주력을 다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적으로 단일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LG노트, 코리아서킷, 심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호황이 오지 않으면 잘 성장을 하진 않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 만한 회사는 다양한 예를 들면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성장도 먼저 할 것이다라는 거죠. 왜? 이거 아니면 이게 올라가고 저게 올라가면 또 저게 성장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기와 대덕전지가 이 분야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BGA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한번 가볼게요. 용어는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중앙 처리 장치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여기에는 많은 전기 신호등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메인보드하고 연결을 해줘서 효율성 있게 결국은 미스테이크 없이 전산 처리를 해 나가야 되잖아. 거기다 속도전도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아주 효율이 높은 그런 FCBGA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불을 지핀 게 바로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딥러닝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아, 많은 공부를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당연히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FCBGA 시장에서는 일본이 주력이고요. 대만이 좀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후발이라고 좀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반드시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일부분은 뭐 전체 어차피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요가 모자란 건 당연히 맞습니다. 특히 FCBGA 쪽은요.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를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이거 이미 재고량은 다 소진했고 오더 받는 대로 수익을 내면 되고요. 모기업인 삼성전자가 있어서 꾸준한 기본적인 매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예를 들면 모멘텀만 나오게 되면 주가는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거에 예를 들면 모멘텀을 줄 만한 것들이 바로 FC, BGA가 성장하면서 삼성전기도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28일 날 테슬라 5조 대 카메라 모듈 공급 보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면 공시 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다. 진행은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 만약 수주가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아니죠 이건 그다음부터 성장이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삼성전기가 있고요. 대덕전자가 있습니다. 뭐 LG노텍도 최근에 뭐 가전 쪽이나 뭐 조금 진행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설비가 작년에 투자를 해서 특히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 그래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LG이노텍도 아마 조금 성장 모델로 수익 달변화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LG이노텍은 80% 정도가 다 애플향으로 예를 들면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고 광학 이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매출이 쏠려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죠. 핸드폰이 덜 팔리고 그러면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새로운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뛰어들었다라는 소식만 전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바라봐야 될 게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 이 두 개만 바라보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소식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뭐 그냥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것들이 단위 업황이 좀 떨어진 것뿐이다. 하지만 주가적으로는 더 이상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다. 기존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뭐 하고 있었던 연성 PCB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사양 산업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먹거리가 바로 FCBGA인데, 삼성전기의 부사장의 말을 의하면 앞으로는 이런 분야를 전장용이나 서버용 이런 것들 더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뉴스가 나오고, 그 테슬라 예를 들면 오더가 있냐 없냐 조회 공시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분명히 이쪽에 어떤 숨은 무언가시 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해 보면 어떤 기업으로부터 특히 미국의 기업으로부터 오더를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기의 성장성은 한번 다시 주가적 성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버용 가속비 시장도 상당히 성장을 할 겁니다. 이 분야는 성장 안 하는 건 없겠죠. 특히 왜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고도화되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 처리 장치, 신경망 처리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가 어떻게 돼야 다 이제 합쳐서 가야 되는 거. 예전에는 카테고리가 서로 나눠져 있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가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한테 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AI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불을 지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에 대한 얘기가 라기보다는 이 분야가 앞으로 매년 20% 이상 성장할 거다는 리포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다만 모멘텀이 언제 나오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외덕전자 같은 경우는 암코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NXP로부터 하청을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납품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미국에 보면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 인피니언이 대표적이죠. NXP와 인피니언이 두 개가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오더를 받은 뭐 인피니언한테 오더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NXP로부터 오더를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 사업 영역이 하나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뉴스를 좀 살펴보면 이런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본의 아니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그쪽 분야에 대한 오더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다른 데 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율이 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격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서로 예를 들면 그동안 거래하던 회사라든지 사업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땐 이 부분도 그 보통 의 컨센서스는요, 3분기, 4분기부터는 이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나오는 뉴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와 대덕전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죠. 특히 일본이나 뭐 대만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물론 그들보다 뭐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저로 보면 지금 삼성전기나 대덕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쪽에 와 있다는 거죠. 과거보다 어떻게 돼요? 40에서 50% 정도 어떻게 돼요? 다운 평가된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가가 결국은 밸류에이션인데 새로운 예를 들면 이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과거에 다시 그 평가받는 밸류에이션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체되어 있던 시장에서 성장하는 시장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이죠. 이 시장의 모멘텀을 알린 게 바로 제 GPT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과연 결부되어지고 특히 자율주행차 이것들이 같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는 자동차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반자율주행? 아니죠. 지금 3세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4세대는 완전히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자동차들은 다 3세대 자동차다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경쟁력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결부돼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존재하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장용으로 많이 예를 들면 효율과 성장성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 핸드폰 갖고만 계속해서 성장을 했는데 거기서는 성장성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말고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에 불을 지핀 게 바로 애플의 M1, M2 칩이 나오면서죠. 패키징을 한번 완폰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메모리, MLCC, SOC가 다 어떻게 돼요?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 하나의 패키지로 딱 만들어가지고 딱 집어넣게 되면 그만큼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죠? 간단해집니다. 그 앞으로는 뭐니? 다시 이제 어떤 게 세분화됐던 걸 다시 원셋으로 좀 바꿔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핸드폰은 뭐 이렇게 변해간 거고요. 3세대 자율주행 정책 차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가겠죠. 과거에는 막 다 쪼개져 있었잖아요. 이게 따로. 근데 지금은 마지막 오른쪽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관련 쪽으로 가는 쪽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상당히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징하는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좀 더 심플해지고 그래서 이제 쭉쭉쭉 생산성을 높여가는 거죠. 이 기술이 완성이 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라인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증설을 하고 공급을 빵빵빵빵 해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와야지 가격 경쟁력도 있어지면서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효과를 다 같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M2 패키지가 제가 알기로는 나온 게 작년이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2023년도 이때부터 어떻게 그 바람에 맞춰서 막 준비를 해서 다시 변화되는 납품을 시작을 하겠죠. PCB 업체로 한국에서는 크게 별게 없어요. 그냥 한 4개 정도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삼성전기, 대덕전자, 심텔, 뭐 코리아 서키트, LG노텍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LG노텍 빼고요.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 히트 쳤던 BH, 인터플렉스 이런 데는 한물 간 거죠. 이쪽은 이제 그냥 내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과거처럼 예를 들면 5배, 10배 이렇게 오르는 주가는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그쪽엔 언급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 PCB 쪽에는 패키지 반도체 PCB 이쪽만 관심을 갖도록 하자. 그중에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우리나라의 주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핸드폰 쪽 관련된 거 시장이 어떻게 꽉 찼다니까요.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죽었잖아요. 그러면 새로 플러스 알파가 나와서 과거의 매출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회사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회사들은 바로 삼성전기와 대덕전자 이 두 개다라고 결론을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 분야도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그렇다고 예를 들면 이 두 회사가 예를 들면 핸드폰 관련된 FC, CSP를 생산을 안 하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A 플러스 B 수익의 다변화 이게 상당히 앞으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안 다루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FCBG, FCSP, SIP, AIP, MCP 뭐 안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회사가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징 시장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미 애플이 판을 깔아놨고 그다음에 나머지 회사들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패키징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과거보다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쪽 분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조립을 PC를 조립하거나 뭘 했던 분들 같은 예전에는 여러 가지를 나눠서 꽂아서 교체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주요한 거는 저거 하나만 딱 갖다 바꿔 끼우면 변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장성은 앞으로 지속된다. 삼성전기의 주가는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더 내려갈 곳은 없다. 그래서 지난 뭐 4, 5년간의 이제 평균치 근처의 가격에 와 있는데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열린 평가 다 받은 거고 지금은 기본적인 매출과 모든 것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니 그러니까 주가에 더 추가적인 하락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 더 하락으로 내려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한 달 전쯤이겠죠. 계속 분할 매수 해주셔라. 여기서부터 더 뭐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 으로 보더라도 여기 200일, 22일 이동평균선 여기 올라온 지가 한 2달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는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모멘텀이 나오는 그래서 뭐 애플향 그 수주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턴어라운드는 이미 여기서 한 거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건 바로 신규 성장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레벨업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과거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갔다고 하면 요번엔 14만 원에서 30만 원 가는 그런 사이클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그 모멘텀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부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 모멘텀이 많지 않으니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오는 시절까지는 우리가 매수하고 가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죠. 대독전자는 어떡하냐라고 이야기 드리면 아직은 대독전자는 그 주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의 하락이 더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거 안 보고 있으면, 모르고 있으면 또 이거 안 보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비싼 14만 원짜리, 16만 원짜리 이런 거 잘 못 덤비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 전후하고 있는 이 대독전자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삼성전기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 삼성전기가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 대독전자를 따라서 매수해주면 같이 쌍쌍 커플로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1등 업체가 달릴 때 2등 업체도 사주면 같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기가 보통 시그널을 먼저 줍니다. 지금 대덕전자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요, 어, 하락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조정 구간이었고, 그래서 이 구간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아직도 제가 벡터 분석을 한 우하방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뭐가 생겼어요? 예,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올라왔고요. 그럼 한 번 더 뭐가 있어요? 이게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61평이 121평 이동 위로 올라가는 이 점이 나타날 건데 이전까지 우리가 좀 가려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기가 모멘텀이 생기는 그때는 우리가 낮은 점이다. 사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기로부터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기가 시그널이 떴다라고 하면 대덕전자의 낮은 점을 잡아서 그걸 갖다 우리가 테이크 해보자는 게 더 제 전략에는 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체크하고 가야 된다. 근데 지금 덤비지 마시고요. 뭐 시간이 많고 돈이 많다 그러면 뭐 지금 덤비셔도 저는 크게 무방하다고 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전략을 펼칠 것이다. 삼성전자가 쏘리 삼성전기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레벨업하는 그 과정이 나타날 때 대덕전자를 같이 사주는데 아마 저는 삼성전기보다 대덕전자 매수량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2만 원짜리가 3만 원 가는 건 수익률이 꽤 좋죠. 근데 14만 원짜리가 22만 원 가는 것 수익률이 좋은가요? 제가 볼 땐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벼운 종목을 우리가 거래할 줄도 아는 그런 생각인데 시그널은 뭘로 본다? 삼성전기로 보자. 결론을 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것 중에 삼성전기를 우리가 시그널로 보고 공략은 대덕전자로 하자가 제 결론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삼성전기를 갖다가 왜 매수를 해야 되냐? 안정적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모습을 좀 보고 가다가 분할 매수를 좀 하다 보면 우리가 야, 얘가 튀네? 라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 잊지 않고 해주는 게 대덕전자의 매수 이런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 그때쯤 되면 꽤 지나고 나서 주가가 오른 다음에 보통 방송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왜? 방송이라는 건 항상 그런 겁니다. 많이 주가가 오르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자꾸 물어볼 때 그때 방송을 하거든요. 그럼 그땐 늦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시고 우리가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돈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머니케어니어스 기아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일 큰 힘이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